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민간주도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성장 생태계의 구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후 성장을 이끌어 나갈 민간 성장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 집단이 사업 다각화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이 대기업 집단이 개척한 신산업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병렬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대기업 집단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중화공업화와 더불어 재벌이라는 한국형 대기업 집단이 등장하였습니다. 재벌은 외형적으로는 독립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지배되어 자본, 인사, 경영 전략 등의 면에서 체계적으로 통합되고 복수 비관련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 독과점 기업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재벌의 본격적인 성장은 1970년대 중화공업화부터였습니다. 중화공업화 시기에 대기업 집단은 신생 계열사에 대한 재무 및 인력 지원을 통해 비관련 신규 사업의 진출, 다각화에서 성과를 발휘하였습니다. 대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한 인적 자원, 정보력,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 등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였습니다. 대기업 집단 소속의 많은 신생 중화공업 기업이 이 선단식 경영 덕분에 투자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발전과 함께 그의 수직 계열화한 중소기업이 대거 생겼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부터 중화공업에 소요되는 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품 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추진하였는데, 당시에는 부품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중화공업의 모기업체가 발전하지 않아서 부품 산업의 전문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중화공업화와 함께 중화공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대기업, 모기업체가 발전하자 이에 수직 계열화한 중소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기업에서 수직 계열화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모기업체와 계열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1975년 12월 31일에는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제1조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계열화의 조성을 촉진하고 도급거래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분업에 의한 상호 이익의 증진과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계열화 촉진과 중소기업 근대화를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도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한 중소기업을 키워 중간재의 수입 대체를 추진하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대기업 침투 규제, 중소기업 근대화, 계열화의 주안을 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1979년 중소제조업체의 수는 2만 8천 개였는데 1987년까지 4만 8천 개, 1995년까지 7만 8천 개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대기업과 계열관계를 맺은 중소기업의 비율은 1979년에 25%였는데 1987년에 48%, 1995년에 57%로 확대되었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판매액 중 하청 판매액의 비중은 1979년 22%에서 1990년 67%로 커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내 수직 분업 연관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간재의 수입 대체도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중간재의 부품을 도입하여 가공 수출하던 한국 경제는 국내에서 중간재와 부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자립적인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자본, 기술집약적 중공업 분야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생산, 부품, 기술, 디자인 등에서 상호 협력하는 산업 구조의 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 계열화는 일본에서의 하청 계열화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하청 계열화는 모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체계에 기반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에서의 하청 계열화는 정부가 하청 관계의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청 관계의 공정성을 담지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자본 배분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